안녕하세요. 예뻐지는 도도TV 도쌤입니다. 여러분, 피부과 시술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아마 피부과 시술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이 시술은 모르실 수도, 혹시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대중적으로 막 많이 하는 시술은 아니지만 하셨을 때 만족도가 꽤 높은 시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피부과에서 하는 희귀한 시술 4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오늘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꾹 누르시고 영상 시작할게요. 첫 번째, 눈꺼풀 필러인데요. 이 눈꺼풀 필러는 부위가 조금 어딘지 모호하실 수 있어요. 제가 그걸 좀 알려드리면, 이 눈 주변에 이 뼈를 만져보면요, 이렇게 딱딱하게 만져지는 부위가 있고요. 이 눈 쪽으로 내려와 보면 이렇게 몰캉하면서 눈이 만져지잖아요. 안구가 만져지는데, 이 눈 테두리의 뼈와 경계가 푹 들어가서 접혀서 패여 보일 정도로 꺼지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하시면 좋은 필러예요. 그런데 이 눈꺼풀이 꺼지면 뭐가 문제인데요? 라고 하실 수 있죠. 눈꺼풀이 꺼지면 사람이 되게 피곤해 보이고 겹쌍꺼풀처럼 보이게 되면서 눈이 되게 뭐랄까 좀 부담스러워지기도 하고 졸려 보이기도 하고 나이 들어 보이기도 하는 여러모로 안 좋아 보이는 인상을 주게 되는데, 흔히들 눈꺼풀이 처지는 것들이랑은 다르게 눈이 퀭하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다른 이 시술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눈꺼풀에 대해서 눈꺼풀 필러를 하시면 이런 퀭한 느낌이 좋아지면서 상당히 젊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줘요. 그래서 눈꺼풀의 필러는요, 보통 이 꺼진 부위를 따라서 이렇게 필러를 채워주게 되는데, 붓기라든지 티가 나는 시술은 아니기 때문에 이 눈꺼풀 꺼짐이 고민이셨던 분들은 한번 가까운 피부과에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면 쉽게 해결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두 번째, 귓볼 필러인데요. 무슨 귓볼에다까지 필러를 해?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귓볼은 약간 미용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관상학적으로 이 귓볼이 빵빵하면 좋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말한 건 아니에요. 일부에서는 이게 남자의 운이 따른다라고, 남자복이 있다, 그래서 남자복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부분이라고 해서 이제 필러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 귓볼 필러는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귓볼이 아예 없는 분들도 상당히 이렇게 빵빵하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술 같은 경우에는 통증은 마취가 조금 아프기는 한데 오래 걸리지도 않고 특별히 부작용도 없고요. 인위적인 느낌도 별로 안 들면서 자연스럽게 귓볼이 빵빵해질 수 있기 때문에 관상학적인 목적이든 미용적인 목적이든 이런 귓볼이 조금 없어서 아쉬웠던 분들이라면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관자 필러인데요. 여러분들 왜 이런 분들 있으시죠? 이 머리띠 이렇게 쏙 했을 때 관자 부위가 푹 들어가가지고 꺼져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 관자 필러를 하면 옆라인이 상당히 많이 좋아지는데요. 이 관자가 꺼져서 옆라인 자체가 안 이뻐 보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관자가 꺼져서 광대가 튀어나와 보이시는 분들, 이런 분들 모두 다 관자 필러를 하시면 옆선이 좋아지면서 훨씬 더 매끈한 얼굴선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관자 필러는 상당히 좀 위험한 부분이기는 해요. 이게 다른 부위는 필러할 때 대부분 둥근 바늘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 볼펜 지금 둥근 끝처럼 이렇게 찔러도 찔리지 않는 그런 무딘 바늘을 사용하기 때문에 혈관 사고라든지 필러로 인한 사고가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이 관자만큼은 사실은 이 바늘을 써야지만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바늘을 주로 사용하는 그런 부위예요. 근데 이 바늘을 사용하게 되면 자연스러운 결과는 얻을 수 있는데, 이 관자 주변에 혈관이라든지 중요한 신경들이 있는데, 그런 신경들을 좀 주의해서 시술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영향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위도 그렇지만 관자 필러만큼은 경험이 많은 곳에서 시술하시는 게 중요해요. 시술 자체는 관자도 금방 끝나요. 보통 마취도 안 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보통 한 10분, 15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정말 짧은 시술이고요. 보통 용량은 한쪽당 1cc에서 2cc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관자 필러도 시술 직후에도 바로 티가 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메꿔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꿀팁을 여러분들한테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이 관자가 꺼졌다고 생각하시지만 관자가 실제로 꺼져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꺼져 보이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관자 필러를 하지 않고도 관자 꺼짐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헤어라인 때문에 관자가 꺼져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머리띠를 딱 여러분들 해보세요. 거울을 봤을 때 내 꺼져 보이는 부분, 관자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거기가 의외로 많은 분들이 실제로 꺼져서가 아니라 헤어라인이 이렇게 안쪽으로 쑥 들어와서 앞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헤어라인으로 해서 이마가 먹어 보이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헤어라인을 이 주변선에 맞춰서 이렇게 매끄럽게 조금만 밀어서 깎으시면 간편하게 한 5분 정도면 쉽게 해결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번째, 손등 필러인데요. 손등 필러 같은 경우에는 손등이 쪼글쪼글 하면서 이렇게 좀 피부가 많이 주름져 보이시는 분들, 아니면 이렇게 손을 쫙 펼쳤을 때 이 인대 부분이 팍 튀어나오면서 그 사이가 고랑이 상당히 깊어서 메말라 보이고 앙상해 보이는 게 좀 거슬리시는 분들은 이 손등에 필러하는 것만으로 상당히 많이 좋아지거든요. 양쪽이 많이 꺼지신 분들은 10cc까지도, 손등 꺼짐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고 주름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뭐 양쪽당 5cc 정도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가 있고요. 뭐 손등에 필러한다는 것 자체가 막 통증이 많을까봐 많이 걱정하시는데 실제로 통증은 별로 없는 부분이에요. 다만 이 손등 필러는 하시고 났을 때 좀 많이 붓기가 있을 수가 있고요. 하시고 나서 일주일 정도는 무거운 짐을 든다거나 이러시면은 손등이 더 붓기가 심해지고 회복이 좀 더딜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은 무거운 짐을 들지 않고 눌리지 않게 간수를 잘 해주시는 거, 그게 조금 주의하실 내용이에요. 오늘은 희귀한 피부과 시술 4가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데도 시술 가능한가요?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밑에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그 밖에도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밑에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예뻐지는 도도TV 도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뻐지는 도도TV 도쌤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엄청 멍충 이거 하나 구해드릴까요? 이게 뭔가요? 두 번째, 귓불 귓불 관상학적으로 이 귓볼이 빵값